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웰다잉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웰다잉에 대해서 멋진 토크를 해주실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 웰다잉 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최영숙 회장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아, 이렇게 귀하신 분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예예. 네. 우리 저 바라보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웰다잉 협회 회장 최영숙입니다. 물론 학교는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웰다잉 하면 이제 잘 죽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겠지만 웰다잉을 우리가 잘 준비하게 되면 웰리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웰다잉은 웰리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이 웰다잉을 인식시키고 또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마련할까? 지금 사실 건강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내가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고 또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저 세상 갈 때 좀 아름다운 삶을 죽음을 또는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지지의 웰다잉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대세이기는 한데 원래는 그 간호학을 또 전공하시고 심리학을 전공하신 학자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웰다잉을 하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이제 간호학을 하고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어떤 좋은 의술이나 약도 중요하지만 네. 사람 마음이 우선은 건강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고 예. 또 병도 빨리 회복되는 그런 간접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그래서 제가 다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 이제 자기 내면의 부분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비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 한때 저희 나라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예.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 1위를 아. 13년째를 고사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외부적인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잘 사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죽는 죽음을 준비하게 되면 우리가 후회를 최소화하게 되면 잘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시 간호학과 심리학을 이제 뭐 총괄해서 이제 웰다잉 죽음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하고 또 인식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든지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텐데 조금 더 내 삶을 아름답게 조금 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잘 죽는 연습? 뭐 좀 말이 좀 그렇긴 하나만 네. 그것도 사실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웰다잉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네. 웰다잉을 전파하고 이거를 알아야 될 뭐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자격 과정이랄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네. 어디서 코칭을 받아야 되는 어떤 웰다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노인이 되면 돌아가신다고 생각해서 네. 죽음은 노인의 한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암 환자라든지 마지 예. 임종기에 있는 사람들만 돌아가시고 예, 예. 건강한 사람, 젊은 사람은 죽으면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그렇게 했었는데 생각했어요. 예. 암 환자들은 그래도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지만 예. 갑자기 사고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뭐 요새 자살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라는 그런 임종기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남녀노소 상관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웰다잉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웰다잉이라는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입시 준비도 하고 또 결혼 준비도 하는데 정작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대학을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당연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웰다잉 하게 되고 또 웰다잉을 잘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에서 잘 죽어보세라는 노래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예, 예.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두려워하는 터부시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은데 자, 이 부분들을 죽음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알고 또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것으로 준비하게 되면 훨씬 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많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교육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시기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 자,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요새는 묻지마 살인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도 불신이 생기고 이웃 간에도 길 가다가도 내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잘 헤어지는 연습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옆에서 이제 교육을 해서 강사 훈련을 해서 이제 많은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죽음 준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여겨지는 웰다잉 협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지금 네. 매체에 나오시는 모습 같습니다. 네, 작년에 웰다잉법이 올 2016년 1월 8일 날 통과가 됐거든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웰다잉법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웰다잉이 뭔지를 몰라서 이제 SBS에서 이렇게 웰다잉법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토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웰다잉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신 사례가 있군요. 자, 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도 무슨 포럼이나 학술대회 이런 데 참가하신 모습 같습니다. 네, 서울 이제 노인회관에서 효창공원에 있는 그 웰다잉 포럼을 제가 주제 발표를 맡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빨간색 옷이 너무 정열적이고 네. 잘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자, 이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네. 같기도 하고, 이게 어딜까요?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아시죠? 아. 네. 거기에 이제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한 번에 전국의 노인 지도자들을 모시고 100분씩 모셔놓고 1박 2일로 웰다잉 교육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와 저희 대한웰다잉 협회가 서로 협조하면서 이런 교육을 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몰랐다,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찬사를 더하기도 하십니다. 정말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사진. 예. 네. 자, 이것도 어디 모임이신 것 이제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서울대 윤영호 교수와 또 그 사전 의료 의향서 실천 모임 회장님과 이 웰다잉 준비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지금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네. 대단한 일을 전방위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또 네, 뭐 여기도 학술 세미나 학술 같은 세미나에서 네. 이제 웰다잉에 대한 주제 발표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끝이군요. 아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면 뭐 지치거나 힘들거나 내지는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때문에 힘들거나 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너 죽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의 준비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거나 반감을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형부께서 예. 이제 제가 이런 내용으로 TV로 또 책자로 나오는 걸 자꾸 보면서 저한테 왜 처제는 사는 삶도 멋있게 신나게 살아야 되는데 예. 왜 자꾸 죽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냐고 이제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친척들도 그런 분이 계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죽음 이야기하면 너희는 젊어서 그러냐? 나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듣기 싫다. 이런 거부 반응을 많이 보이셨는데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시고 싶은지 물으면 다 고생하고 싶지 않고 인공호흡기 끼고
이제 중환자실하고 네. 싶지 않다. 그러시려면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호감을 가져오면서 나도 좀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네. 전국에 저희 강사들이 막 전 지역을 아주 면 단위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할 때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자리 함께 하셨는데, 이왕이면 강의를 좀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세미나 하시고 전국적으로 학술대회 다니시는 그런 설파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강의를 예전에는 행복한 삶, 행복한 마무리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요즘 주제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다. 예, 예. 이런 주제로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사랑하고 후회 없이 산다면 예, 예. 이것이 한 달, 1년이 되면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그럼 그 행복 바이러스가 이웃에게도 다 전파된다면 대한민국이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의장으로 이동하셔서 강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이면서 백석대학교 사회복지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최영숙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를 들어보셨지만 오늘은 좀 색다른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며 살고 싶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강의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강의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지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참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하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가. 제가 웰다잉협회를 맡아서 이제 운영하고 같이 연구하고 활동하면서 늘 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것인가. 저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계획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 것인지를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잘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사는 연습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젊어서 배우면 작년에 이루고 작년에 배우면 노년에 새하지 않고 노년에 배우면 헛되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배우면서 또 자기를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5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5계, 오복, 오멸 여러 가지 5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5계를 보면 생계,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경제적인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계를 많이 걱정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죠. 또 우리가 신계,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하려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내 체온을 37도를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또 가게,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부모와 자녀와 또 여러 친척들과 화목하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는 준비를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노계, 우리 노계를 준비하자. 내가 늙으면 자녀들이 내 노년을 책임져 줄 것이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년에 80 대신 노년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억울해하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을 길렀는데 10자식이 한 부모를 못 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나라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노인들은 요양시설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게 돼요. 자, 저 시설이 있으면 우리를 자식들이 저기에 당연히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노년을 준비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울해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노년을 잘 준비해서 노년에 내가 요양원을 선택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에 의해서 가고 싶지 않은 요양원을 억지로 가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지금 노년연금도 들고 노년 준비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사계라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자식들이 알아서 할 뿐더러 내가 죽어서 뭘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나의 죽음이지 자식이나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내 죽음을 대책 없이 준비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웰다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내 죽음을 잘 아름답고 멋있게 존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웰다잉인데요. 자, 이 부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인생이라는 여정이 있죠.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뭐 70대, 80대, 때로는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생 곡선을 보면 어떤 사람은 자,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태어나서 계속 상향선을 걷는 사람들로 있는가 하면 또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계속 하향곡선을 걷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계속 이렇게 항상 오르막을 가거나 항상 내리막을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학 박사로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지만 내면적으로 굉장히 우울해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악조건인데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면 내 인생 곡선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다가 우리가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면 조금 내려왔다가 노년에 이렇게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것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절대로 이제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젊은 날을 이렇게 지내다가 또 중간에 자꾸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날 거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산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모든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직선으로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면 참 재미도 없을 것 같고요.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또 흥미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에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우리의 시작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자, 결혼에도 5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결혼할 때는 굉장히 낭만적이죠. 자, 내가 결혼하면 이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할 것 같은 이런 황홀, 낭만, 착각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집에 어느 부부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갈등 없이 가정생활을 이루는 집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책에서나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없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서부터 신혼여행을 가든 친접 살림을 차리든 부터 현실적인 단계가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서로의 습관이 달라서 많은 마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억울한 것 같고 서로가 손해본 것 같고 서로가 잘못 선택했다는 그런 후회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단계에서 이제 많이 갈등하다가 이때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헤어지기보다는 그 고비를 잘 넘기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완성 단계가 되죠.
이제 집도 하나 마련하고 자녀들도 키우고 또 부모님들 숨기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도 하고 또 체념도 하고 잠복도 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완성된 것처럼 지내는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가족 충돌 단계라고 그래서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고 부부는 중년이 되고 우리 부모는 노년이 되어지는 이런 단계가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억울하다는 생각, 사춘기 자녀들은 내가 굉장히 외롭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중년에 있는 부부는 너무 정신없이 앞만 보고 자식들만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신체적으로도 한계를 느끼면서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찰하면서 너 때문이야, 부모님을 나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고 부모님은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충돌을 느끼다가 이제 서서히 자녀들이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살림을 나면서 분리적인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식들이 다 떠나게 되는데, 자, 새로 빈 둥우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집도 마련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돈을 아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음식을 많이 마련해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분리적인 단계에서 씁쓸함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상태를 보면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또 한지 우리가 정말 이런 낭만적인 단계를 거쳐서 현실적인 단계, 그 다음에 완성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키우면서 아, 참 나는 잘 살았다, 행복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쯤이 중년에서 노년을 가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돈을 벌면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산에 올라가면 그 산이 가장 높아 보여서 그 산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정상은 더 이상 내 발 아래에 있지 더 이상 발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나를 위한 수단이지 더 이상 목적이 될 수 없는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다른 산을 쳐다보게 되죠. 그 산이 뭐냐면 명예라는 산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팔아서 명예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장, 높은 장, 뭐 이렇게 이사장, 회장, 총장, 학장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명예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다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명예는 어떤 명예도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되면 더 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욕구에 충족이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장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장이, 높은 장이 뭐냐? 송장이라고 그랬어요. 송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된 것을 최고 마지막에 어느 누구도 다 그 장에 이른다. 저는 회장이 되지는 못하고 총장이 되지는 못해도 송장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 중에 가장 높은 장이 송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가져본 사람들이 돈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돈과 명예를 팔아서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너하고 나하고 연인하자, 또 우리는 어떤 동호회를 만들자. 그래서 가까이 지내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행복의 근원이 되지를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내가 돈을 벌어서 또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가족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친구들을 가지고 지내는데 자, 그 이상 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의 진정한 행복은 의미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와 사명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의미 있는 사람인지,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건지, 내가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서류상으로는 쉰 적이 없는 어쩌면 좀 억척 같은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행복했다. 왜냐하면 그때 내 삶이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또 돈을 벌어서 아이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있었고
또 내가 없어지면 이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엄마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아이들 위해서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불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제가 중년이 되어지면서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도 가지게 되고 제가 학위도 가게 되고 또 교수도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게 되고 자녀들도 사춘기에 성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되어질 때 굉장히 허탈해지는 그런 중년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중년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이 중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허무에 빠져서 나도 너도 그래서 자식을 원망하거나 가족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비관하면서 자살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타살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중년에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도록 이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행복한 것이 의미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는 일을 통해서 내 존재감도 느끼지만 일을 통해서 수입을 얻게 되고 그 수입을 통해서 굉장히 행복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 돈 버는 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돈을 벌어서 내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주어지는 게 일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장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수 중에서 무업 장수가 참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할 일이 없다. 나를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부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만큼 우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80대 되시는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우울한 것이 갈 데가 없고 오라는 데가 없고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자, 이런 돈을 벌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기쁨을 누린다면 여가는 돈을 쓰면서 느끼는 것이 여가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여행도 가고 어디 쇼핑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려면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일해서 돈을 벌지만 또 여가를 통해서 돈을 쓰면서 자기의 삶의 어떤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한 80대 되어서도 매 일만 하는데 정말 남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나와 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중년까지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타인을 위해 살았잖아요. 자식을 위해 살고 배우자를 위해 살고 또 이웃을 위해 살고 사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이야기하는 고백이 나를 위해 좀 살았더라면 너무 남을 위해만 사는 것이 참 후회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가야 될 곳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I want to do, I want to be, I want to get 할 수 있는 자기의 리스트를, 원터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쯤 나이 중년이 되어지면 이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고요. 할까 말 때는 하고 또 먹을까 말까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년의 주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 자신을 보더라도 부모라는 존재는 식탁에서 맛있는 과일이 있거나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자식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갑자기 내한테 식욕이 떨어지는 모습을 느끼게 돼요. 이게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도 그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먹기 싫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참 우리의 모성의 어떤 근본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는 그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도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과일을 먹지를 못해, 싫어해,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 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위해 좀 살아야 되겠고요.
이제는 세 번째는 현실과 낙관이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현실 내 나이가 뭐 50이든 60이든 지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나이에도 내가 꼭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뭐 요새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도 좋지만 공부하기도 좋고요. 또 의미 있는 일 봉사하기도 딱 좋은 나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내가 뭘 못하겠다. 이 나이에 50이 되면 뭐 퇴직할 나이, 60이 되면 한갑에, 70이 되면 죽을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어떤 분이 70이 되셨는데 자기는 70이 되시면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분이 우유 대리점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억척스럽게 살아서 자기는 이날 이때까지 우유 대리점을 몇십 년을 하면서 상하지 않은 우유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늘 상할 급쯤 돼서 끓여서 먹고 애들에게도 주고 했는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70이 됐대요. 내가 70이 돼서 이제 우유 대리점을 끊고 나니까 접고 나니까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이제 시간이 남고 더 이상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리적인 단계가 되어져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지관을 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 댄스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다 보니까 나에게 아직도 하지 못한 이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댄스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배워서 지금 사람들에게 봉사활동하러 다니는데 이분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는 져달라는 애기도 없고 도시락 싸달라는 시동생도 없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없고 옆에서 구박하는 남편도 없고 정말 지금부터 내 인생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신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성찰과 실행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를 나오지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자격을 따지 않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찰한 것들이 있죠. 뭐예요? 자, 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 내가 아무리 모아도 내 곁에 붙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 또 자식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식이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느낀 것을 실행으로 옮기면 내가 더 불행해지지 않는데 깨달은 것 따로 실행한 것 따로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82세인데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거쳐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52에 혼자 돼서 3남매를 키우는데 큰아들은 국회의원 출신이고 둘째 아들은 의사고 사위는 변호사고 며느리는 박사고 아주 대단한 가정이었어요. 이렇게 자식들을 잘 키워놓으면 자식들이 내가 늙으면 내 노후를 다 책임져 줄 알았는데 자꾸 여기저기 편찮으시고 우울해고 자식들에게 전화하고 하니까 자식들이 전화를 다 무음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의해서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내가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요양원에 가? 내가 요양원에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죽겠다.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안 와서 정신과를 다니면서 수면제를 모으다가 결국은 그걸 한꺼번에 먹고 돌아가시려고 했는데 미수에 붙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늘 상담하시면서 하는 말씀은 자식 다 소용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분이 80에 깨달아서 문제지 이미 우리는 50대, 60대 다 깨달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자식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울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간접적인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것을 빨리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실행을 잘하는 분이 아닌가. 또 많은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봉사하며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 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봉사는 그냥 책에 있는 멀리 있는 좋은 이야기지 내가 봉사하는 것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또 1시간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봉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유와 친밀이라고 그랬어요. 자유는
내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요. 친밀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친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예전에는 친구도 참 많았는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고 에너지를 뭐 돈 버는 데 쓰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없고 친구들 만드는데 투자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서 지내는데 익숙하다가 나중에 외로워서 친구들하고 좀 연락하면 살 걸 하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은 이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계속 일만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면 직장 생활이 없어질 때 주변 사람들하고 바둑을 뜨거나 아니면 장기를 뜨면서 조금 성에 맞지 않으면 바둑판을 엎어버리고 나가지 않는, 그래서 내가 너 안 보면 못 사나 할 정도로 친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중년에부터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노년에 굉장히 외로워진다는 것을 아신다면 저도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우리는 언젠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스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앉은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묻죠. 나도 옛날에 당신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근데 당신도 이제는 나처럼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법정 스님이 있어요. 네. 성철 스님인가요? 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질문을 온 사람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뭐가 그렇게 걱정인가? 그랬더니 스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자네는 그게 고민인가? 나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이, 잘 죽는 것이 그게 고민이네. 그 두 분이 상의를 하다가 잘 죽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잘 사는 방법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후회하는 게 뭐냐면 껄껄하시죠. 좀 더 베풀 걸, 좀 더 뭐 사랑할 걸, 좀 더 이제 섬길 걸, 봉사할 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정말 잘 감게 된다면 다다다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후회 없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행복했다, 나는 사랑했다 라고 한다면 오늘 가더라도 우리는 참 내 스스로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에 노벨 있죠. 자,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 많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동명이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어느 신문에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라고 신문에 놨어요. 근데 우리가 누가 죽으면 그 사람의 양력이 나오고 경력이 나오게 되잖아요. 몇 년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였다. 그랬는데 알프레드 노벨에 대해서 어떤 경력이 나오는데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해서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을 죽인 사람, 사람을 죽이고 돈을 번 사람, 그 돈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서술이 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나 안 죽었어 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신문을 가져와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더래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내용을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 지점장을 찾아서 상의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거리에 쓰여진다면 나는 잘못 살은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그 지점장님이, 그 관리인이 당신이 돈을 벌은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잘 쓰면 된다. 어떻게 쓰면 잘 쓸까? 그래서 노벨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세계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과학상 계속 주는 모습이죠.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내가 건강하다, 재능이 있다, 뭐 머리가 좋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 손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머리, 좋은 머리로 그 건강을 잘못 써서 본인도 불행해지고 이웃과 사회에도 불행을 준다면 우리가 돈이나 재능이나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영상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 영상은 인생은 짧다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죠. 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어느덧 소년이 되고 또 소년이 지나서 청년이 되어지고 청년이 되어서 벌써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년에 이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무덤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는 쏜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인생을 지내면서 남을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짧은 인생을 굵고 짧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하루 24시간을 또 한 달을 365일을 내가 얼마만큼 원망하고 미워하고 남한테 불행을 주면서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생은 정말 일만 하기도 참 짧은 인생이고요. 사랑하고 살기에도 너무 짧고요. 감사하고 살기도 너무 짧은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되나고 물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니까 I want라는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일만 하고 살았던 거, 그 말은 즐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 또 내 감정을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하지 못해서 억울한 적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겠고요. 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냈더라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외로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행복을 위해 살다가 행복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행복을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이 만일 하루 또 아니면 3일 남았다면 어떻게 하겠냐, 뭘 하겠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여행을 하겠다, 가족들과 모아서 사랑한다 고백하겠다, 또 좋은 추억을 만들겠다, 맛있는 걸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just do it now, 지금 해라는 거죠. 우리에게 내일이나 다음이나 나중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즉시 바로 표현하고 친구들도 연락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나는 행복했다, 나는 사랑했다, 나는 후회 없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죄송해요. 좀 전에 이거 어떻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네. 편집할 수 있죠? 네. 자, 여기서 잘 안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것을 제가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정보를 드리고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복이 있다고 그랬죠? 오복 중에서 장수, 부귀, 강령, 유호덕,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이 오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웰다잉,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부가 있고 강령이 있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타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게 되면 그분을 고종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좋아야지 마무리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수의와 베네쪽 오리를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출생과 죽음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네쪽 오리는 수의는 공통점이 뭐냐면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올 것도 없지만 가져갈 것도 없는, 그래서 공수래 공수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또 매듭이 없어요. 우리가 옷고름은 단지 그냥 여미는 것이지 매듭이 안 생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죽을 때도 원한을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죽을 때 다 용서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고, 또 베네쪽 오리는 수의는 한 벌이면 좋게, 우리는 수십 벌의 옷이 있지만 나에겐 한 벌이면 좋다고요. 또 이 두 옷은 내가 스스로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과 죽음은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삶과 죽음은 거울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름답게 살다가 가시면 정말 아름답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우리 유관순 열사처럼 정말 멋있게 살다 가시는 분을 우리가 애국지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사고로 가거나 또 이렇게 자살로 가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이나 저가 정말 애국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순교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고 싶은가를 여쭤보면 다 지금은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20, 30년 후에요. 어느 대학교에서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사시면 적당한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64, 5세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을 그 대학에 보내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대학의 학생만이 아니라 20대인 대학생들에게 60대 중반이란 나이는 아득한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면 살 만큼 살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60대 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금이 한창이다. 또 90대 되신 분에게 물어보면 지금이 한창이다. 저희 잘 아는 어떤 분이 99세까지 사셨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들었어요. 내가 99세까지 살아서 오래 살았지만 내 욕심으로는 앞으로 5, 6년 더 살고 싶다. 그게 욕심이라면 2년이라도 더 살고 싶다라고 할 만큼 지금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100세 되신 분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럼 어디서 가고 싶냐? 다 집에서 가고 싶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집에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가셨는데 병원에 계시다가도 집으로 오셨는데 왜 지금은 집에서 못 갈까요? 장례식 문제도 있지만 의사 진단서가 필요해서 그렇게 못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고 싶으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가고 싶다고 그래요. 예전엔 자다가 가는 것이 호상이었는데 지금은 자다가 가는 것이 사고사예요. 저녁 잘 잡수시고 아무 지병 없이 가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당황스러워서 부검을 하자, 또 아니면 타살인지 자살인지 여러 가지 의문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집에서 가고 싶은데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병원에 모시고 가면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해서 중환자에서 올려서 6개월 아니면 몇 년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은 잘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웰다잉이 아니죠.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죽은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닌, 이렇게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전 의료 의향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5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미리미리 자서전도 써놔야 되겠고요. 또 유언장도 써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사전 의료 의향서, 사전 장례 의향서, 또 용서와 화해,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다. 또 저희 열당 협회에서도 이 작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많이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서전 쓰기, 내 인생을 통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 또 유언장을 꼭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녀들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요. 또 물건도 나눠주고요. 또 좋은 당부의 말도 하는 것이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의료 의향서. 내가 만약에 무의식 상태가 되어져서 회생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무의미한 연명치료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적어 놓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 장례 의향서는 내 장례는 이렇게 해라.
내 수위는, 내 장례 방법은, 내 장례 장소는, 그리고 내 장례비는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준비해주면 자식들이 부모님 장례 때문에 서로 갈등하거나 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죽기 전에 서로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이별식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묘비도 하나 써놓으면 참 좋겠죠. 자, 내 묘비는 그 함축적으로 내 삶을 요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따로 남길 말이 없다. 나는 먼저 간다.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네.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본인이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고요. 가족의 물질적인 짐도 축소하게 되고 죄책감도 덜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 사랑을 심어주고 의료진들에게 수고를 덜어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애국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편지라고 해서 써놓고요. 또 저도 사전 의료요양서, 장례요양서 다 써놨습니다. 자, 수시로 이렇게 써놓고 생각이 바뀌면 또 수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써놓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당당해지면서 내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가면 나는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당황스러운데 내가 내 삶을 다 정리해 놓고 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참 여유 있는 사람, 참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할 수 있어서 자기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동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이나 사명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런 컵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내한테 주어진 사명이나 재능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런 준비를 해서 well-being, well-living, well-aging, well-dying, well-meeting 할 수 있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나부터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게 소중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나도 행복해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내 이웃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큰 사명을 다 감당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상은 여러 종류의 꽃이 있는데요. 그 꽃들은 피는 방법이 다르고 또 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꽃들은 이렇게 피었다가 저렇게 질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꽃으로 피어서 어떤 꽃으로 마무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잘 준비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고 또 다시 시작하는 최초의 날이면서 우리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지만 오늘 죽을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강의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살아가야 할 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요. 맛있게 늙어가고 멋있게 늙어가는 것처럼 죽음을 선택할 때에도 죽음을 맞이할 때도 좀 아름답게 누추하지 않게 추하지 않게 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꼭 그 얘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훌륭한 강의까지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하셔야 할 활동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또 교육한 것은 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한 교육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 웰다잉 문화를 확산시켜서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과 죽음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 오늘과 내일이 이어진 것처럼 내일과 모레가 이어진 것처럼 그 웰다잉 문화를 좀 확산시키고 또 이제 교재를 좀 만들어서 정말 유년부라고 그럴까요? 예.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노년의 애리까지 이 죽음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교재를 좀 만드는 거 이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좀 해서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질 높게 접근하고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꼭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건강 백세를 위해서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모셔서 어떠한 또 주제에 대해서 또 소중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최영수 회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웰다잉 힐링 연구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방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